폼페이 최후의 날, 사치와 방탕이 응징받은 사례로 회자되고 있는 사연을 알아본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작가로 명성을 얻었던 에드워드 브루어 리튼이 1834년에 발표해서 각국에서 호평을 받은 소설이 폼페이 최후의 날이다. 소재는 기원 후 AD 79년 8월 말 발생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시 이태리 나폴리 만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던 베수비어스 화산이 대규모 폭발을 일으킨다. 산 주변에 있던 로마인의 별장지대 폼페이를 비롯해 헤라클라네움, 스타비아 등의 소도시가 완전히 화산재에 묻혀버리는 동시에 수만 명의 주민이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된다. 역사적 사실은 후에 비극적인 드라마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부각돼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대중문화 장르의 소재로 활용된다. 역사 교과서에 언급됐던 폼페이의 존재는 지난 1748년 이태리의 한 농부가 땅을 개간하다가 우연히 땅 밑에서 유물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발굴 탐사 작업 결과 천년 동안 지하에 매몰돼 있던 수만 점에 달하는 유물과 당시의 도시 모습이 드러나 고고학사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주요 유적지 중 하나가 된 폼페이는 멸망 당시 로마 제정시대의 최전성기 시절 로마 귀족들의 별장지대였기 때문에 호화로움의 극치를 달렸던 로마 시대 귀족들의 생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유적지인 동시에 사치와 방탕의 종말이 어떤 형국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는 징표로 각인되고 있다. 뜨거운 화산재에 묻혀 아우성을 치면서 죽어갔던 당시 서민들의 모습이 화석으로 생생하게 남아 이러한 유물들이 지금도 전 세계 각지를 돌면서 전시되고 있다. 리튼경은 역사적 사실과 픽션을 적절하게 가미해 소설로 발표하면서 곧바로 영화와 TV, 방송국으로 제작되는 호응을 받는다. 소설의 시대 배경은 기원 후 79년의 폼페이. 젊은 미 부귀를 자랑하던 그리스 출신 귀족 그로우커스가 동양 출신 미녀 아이오니와 주고받는 사랑 이야기를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집트 출신 사이비 성직자 아바시즈가 끼어들면서 두 연인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이들 외에 그로우커스를 남몰래 짝사랑하는 꽃파는 장님 소녀 니디아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신흥 종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오린서스, 노예 출신이지만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막대한 부를 쌓게 되는 다이오미드 등이 다채로운 사연을 만들어내는 조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폼페이가 풍요와 사치로 절정에 달했을 무렵 갑자기 화산이 폭발한다. 돌발 사태 때 그로우커스와 아이오니는 니디아의 도움으로 간신히 그리스로 피신해 목숨을 건진다. 하지만 장님 소녀 니디아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감에 빠져 그만 자살하고 만다. 비극적인 로망스 성격을 띠고 있는 내용 외에 리튼경은 미신과 그리스도교의 갈등, 상상력을 동원해 꾸민 당시 서민들의 풍습과 사고방식 등을 가미하여 당시 유행하던 통속 소설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뛰어난 문학적 완성도를 갖춘 작품을 완성시킨다. 폼페이 최후의 날 역대 작품 리스트. 폼페이 최후의 날 1935년 작가는 다소 상이한 스토리를 보여준다. 그리스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제국 군대 병사 스티브 리브스가 억울하게 수감돼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탈출시키고 자신은 처형당한다. 이후 로마 귀족층들의 사교장이자 활락가로 각광받았던 폼페이는 화산 폭발의 여파로 도시와 주민들이 모두 생매장당하는 비극을 겪는다. 감독 마리오 보나드, 주연 스티브 리브스, 페르난도 레이, 크리스틴 카우프만, 바바라 캐럴. 폼페이 최후의 날 1935. 로마의 대장장이로 일하던 한 남자가 아내와 아이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자 검투사로 변신해 합법을 가장해 복수국을 펼친다. 자신에게 희생당한 사람의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이고 이 소년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로마에 존재하고 있던 노예 제도를 무너뜨리는 영웅이 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귀족층을 비롯해 서민들의 사치스런 행각이 만연되자 이를 응징하듯 화산이 폭발, 이들의 존재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감독 어네스트 B. 슈에드색, 주연 프레스톤 포스터, 베이실 라스본, 앨런 헤일 주니어, 루이스 카런.